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연구하는 의사,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속이 아픈데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더 나빠지지 않나요? 뭐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염이 있어서 비타민C는 좀 먹기가 위가 깎일까, 위가 이제 안 좋아질까 걱정이 돼요. 위에 자극이 될까 걱정이 돼요.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셔서 위염, 위궤양, 위암, 그리고 헬리코박터와 이 비타민C 또는 비타민C 메가요법과 관련된 내용을 총괄해서 오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어떤 이렇게 자료들도 많이 찾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속이 쓰리고 속이 계속 불편하고 위장약을 자꾸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C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영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그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고 하는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 컨트롤은 일반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땡땡땡땡 있는 거는 위궤양 환자들, 검게 된 사람들은 악성빈혈이라고 그러죠. 악성빈혈. 악성빈혈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 B12 결핍으로 오는 빈혈, 그러니까 위 점막이 손상돼서 유축돼서 오는 비염은 사실은 비타민 B12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와 같이 우리 몸의 메틸레이션 대사, 그러니까 DNA 합성, 암 유전자 조절, 혈관 질환 조절, ADHD나 자폐증이나 뇌 기능 이런 거 조절해주고 해독하는 데 되게 중요하고 염증에도 중요하고 그런 메틸레이션 장애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DNA 합성 장애가 와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메틸레이션 대사가 안 좋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12가 결핍인 분들은 비타민 B12를 반드시 혐의치나 아니면 주사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해주시고 꾸준한 유축성 위염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유축성 위염 치료하는 것도 오늘 뒤에 나오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악성빈혈의 증상은 혓바닥이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맵고 자극적인 거 못 먹거든요. 혓바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통증이 오고 혓바닥이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이게 이제 비타민 B12 결핍, 그 다음에 혀 표면도 유두가 소실돼가지고 물퉁물퉁 해야 되는데 그냥 매끄럽게 변해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혀의 통증 외에도 식욕 부진도 올 수 있고 심한 체중 감소, 그 다음에 피로감,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신경에 굉장히 대표적인 영양소죠.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경련이 있기도 하고 요실금도 생기기도 하고 밤에 서 있기가 힘들고 균형 잡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고 치매도 빨리 옵니다. 짜증도 잘 나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악성빈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선으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된 거는 위염이죠. 이건 위염이고 요거는 위암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뭘 얘기하냐면 혈액에 비타민C 함량을 뜻합니다. 자, 보시면 건강한 사람, 컨트롤 그룹이 가장 비타민C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타민C가 많은 그룹은 위염 환자입니다. 위염 환자. 세 번째로 비타민C가 많은 그룹, 많다기보다는 이제는 이게 심한 결핍 수준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위염 환자만 해도 일반 사람의 한 3분의 2 정도의 비타민C가 있었고, 그러니까 비타민C 체내 수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펀시러스 아네미아, 그 악성 빈혈에서는 비타민C가 더 낮았어요. 위궤양은 거의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낮았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된 이 사선으로 된 걸 보면은 위암 환자입니다. 위암 환자가 가장 비타민C의 혈액 농도가 낮았어요.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몸에서 위가 더 안 좋을수록 비타민C가 많이 소실되고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가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위염보다는 위궤양일수록, 위궤양보다는 위암일수록 위장을 위해서 비타민C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연하게 이제 연구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비타민C는 상처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처 회복을 위한 영양소가 원래 비타민C, 아연,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5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잘 안 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 상처가 빨리 납니다. 근데 위가 계속 상처가 난다 그러면은 5가지 미네랄 중에 하나인 비타민C가 결핍이 심해지기 때문에 혈액에서도 농도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비타민C를 먹으면 너무 쓰려서 못 먹겠다 그러면 고용량 비타민C를 주사로 맞아야죠. 주사로 맞아서 계속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아연, 칼슘, 비타민 B5, 비타민C 이런 거를 주사를 맞아가지고 빨리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하면 이제 속이 안 쓰려지는 거거든요. 위장벽을 복구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단지 위장벽뿐만 아니라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해드린 영양소가 없으면은 상처가, 몸에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논문인데 1938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요. 비타민C 농도를 혈액이랑 소변으로 검사했는데 컨트롤 그룹, 정상인 일반 사람들이랑 병원에 있는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몸에 어디가 안 좋겠죠. PUD는 펩틱 얼서 디지즈, 그러니까 위궤양이에요. 위궤양인데 without bleed, 출혈이 없는 위궤양 환자, 아래는 위궤양인데 출혈이 있는 위궤양 환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수치를 쫙 쟀는데 컨트롤 그룹은 소변에 비타민C가 한 29 정도 나왔고, 근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병증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비타민C가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29가 아니라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비타민C가 부족하다. 그래서 포화에 필요한 용량이 1252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니까. 궤양 중에서 출혈이 없는 그냥 일반 위궤양을 볼게요. 혈액 속에 아스코빅 애시드, AA가 아스코빅 애시드죠. 0.42. 일반 사람들의 한 평균을 1.2를 잡으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나오는 비타민C는 일반 사람들보다 이게 29에서 7로 떨어졌으니까 7, 4, 28,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는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은 비타민C를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필요로 한다. 몸이 상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C의 요구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막 암 환자분들, 몸의 전신 통증이나 자가면역 환자분들, 아니면 피부 아토피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C는 그냥 메가도즈로 무조건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염증과 어떤 상처와 이런 거를 복구시키느냐고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안 먹어주면 그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더 악화되는 거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게 나왔어요. 혈액에서 뽑은 것도 0.34. 정상인의 최하에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굉장히 낮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위궤양 환자들은 비타민C의 포화를 위해서는 4543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4.5g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의 메가도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궤양이 일단 생긴 분들은 메가도즈로 필요하고, 입원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 아까의 논문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걸 또 한번 볼게요. 위염 환자들을 비교를 했는데 위액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를 측정했습니다. 비타민C를 3개로 나눴어요. 토탈 비타민C가 있고, 우리가 아는 아스코빅 애시드가 있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가 있는데,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는 산화된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글루타치온 등에 의해서 다시 환원돼서 몸에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인 사람들은 68, 23.7, 90.9가 나왔는데, 안트럼 가스트라이티스, 그러니까 안트럼이라는 거는 위의 어떤 구조의 한 부분이에요. 음식이 이렇게 나가기 바로 직전 부위를 안트럼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스트라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판 가스트라이티스. 판이라는 건 전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 위궤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체 위궤양. 위 아래쪽에만 있는 위염과 전체가 있는 위염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더 심한 거죠, 전체가. 심해질수록 토탈 아스코르빈산, 토탈 비타민C는 90.9에서 72.1, 그 다음에 전체로 되니까 47.8,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반으로 떨어지고요. 아스코빅 애시드도 마찬가지죠. 68, 62 했다가 전체 위험으로 번지니까 24로 확 떨어져 버리죠. 한 3분의 1 수준으로.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도 23.7에서 9.8 떨어졌다가 전체 위험에서 이건 오히려 조금 올라가네요. 근데 전체를 합한 걸 봤더니 위의 질환이 심각할수록 위액 속에 비타민C의 농도가 낮아진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위염이 심하면 비타민C가 부족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장관 비타민C 결핍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흡수가 안 되는 거. 박테리아 번식으로 인해서 위 점막에 아스코르빈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흡수량이 감소. 이거는 이제 헬리코박터 얘기죠. 그러니까 세균이 살아서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되는 거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충분하지 않은 비타민C 섭취량. 그러니까 비타민C를 안 먹으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나의 몸 상태에 맞는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먹는 거죠. 약간 몸도 피곤하고 병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뭐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상처도 있는데 비타민C 적게 먹는다. 그러면 위가 안 나는다는 얘기.
얘기죠. 그리고 비타민C 결핍된다. 그 다음에 대사에서 거의 2배가량의 양을 필요로 하는 게 위궤양 환자들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거의 2배가량의 비타민C가 필요한 게 위궤양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비타민C는 위궤양의 치료제일까요? 아닐까요? 치료를 도와주는 중요한 팩터죠. 그러면 위궤양 환자들은 비타민C를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뭐 쓰리지않은 비타민이라든지 일반 비타민을 드셔도 되면 일반 비타민을 희석해서라도 드시고, 빨리 낫고 싶으시면 닌 걸 마셔도 되죠. 그래서 몸에 있는 비타민C를 포화시키면 위궤양이 빨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궤양이 난 다음에 재발하지 않으려면 비타민C를 꾸준하게 먹어라,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소화기관 내 파괴 속도 가속화. 위산 수치가 높아지면 안 되죠. 위산 수치는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산 수치가 높아진 경우는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위산 수치가 자꾸 염기성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위에서 많이 낮아지게 되고, 낮은 위산 수치에서는 14%만 파괴된다. 그러니까 위는 원래가 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산성이 돼야지 비타민C도 잘 보존이 되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위가 쓰리다고 해서 비타민C 먹지 말아라, 이거는 절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가 기능을 잘하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속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고 헬리코박터가 있을수록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비타민C 결핍과 궤양의 출혈. 비타민C는 상처 점막의 필수적이라고 그랬죠. 상처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영양소 5가지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을 보면 비타민C 결핍은 위궤양과 합병증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병이 위장에서 사실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장 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산 저하증 같은 거 있으면은 자가면역도 잘 생기고 아토피도 잘 생기고 몸에 이제 염증도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만성 피로도 심해지고 뭐 그런 게 다 올 수 있죠. 왜냐면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C 부족은 자가면역 질환, 헬리코박터 감염 등으로 인한 위암, 위궤양의 진행을 촉진하겠죠. 위축성 위염이 낫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염, 위궤양 환자들의 이제 어떤 위액이나 혈액이나 소변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비타민C를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 위장병을 낫는 겁니다. 위장병이 안 나서 계속 PPI나 위산 억제제를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산이 점점 더 억제돼가지고 영양소 흡수는 계속 안 되고 낫지 않고 그냥 계속 재발을 하는 거죠. 그 약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게 몸의 다른 부분도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비타민C 결핍은 위장병에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C 보충으로 인한 궤양 출혈 치료 케이스를 보면 비타민C 보충은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과 위 점막 파손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가 천공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메가도즈를 맞아야겠죠. 비타민C 주사를 그냥 계속 달아놓고 맞는 거예요. 천공이 빨리 날수록. 그 주사에다가 뭐 비타민 B5나 아연이나 뭐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투여를 해야겠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자, 62세 남성의 위궤양 출혈을 보면은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을 하고 감귤류 주스를 하루에 2번 섭취 지속 후 증상이 사라졌다. 45세 남성의 위궤양이 5년이 지속됐대요. 그 위출혈로 2번을 입원하셨다. 이 경우도 상처가 회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 보면은 이제 비타민C 메가도즈, 감귤류 주스 하루 2번 섭취 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있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귤류는 우리가 잘 아는 시트러스 계열 과일이죠.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유자 이런 게 시트러스 계열입니다. 근데 시트러스 계열은 위장병 예방 효과가 있어요. 위장병을 좀 빨리 낫게 하는 효과가 있고 췌장암도 좀 빨리 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몽 오일 같은 경우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오렌지, 레몬 같은 거, 라임 이런 거를 꾸준하게 드시면 위장이랑 췌장병이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 안 좋은 사람은 평상시에 비타민C를 잘 먹고 시트러스 계열 에센셜 오일이나 과일 같은 거 저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 왜? 시트러스 계열은 또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보통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적으면 신장 결석이 생기고 몸에 염증이 많아도 신장 결석이 생기는데 감귤류, 그 시트러스 계열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이제 소변 속에 구연산 농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보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연산을 따로 먹지 않아도 레몬 오일이나 오렌지 오일이나 라임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항산화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나 뇌에도 좋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먹는 사람은 위장병도 적고 위장암도 적고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 확률이 낮죠. 이게
또 항산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혈압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 높은 분들 레몬 오일 처방 많이 하고 뇌질환 있는 사람들도 독소가 많거든요.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렌지 오일이나 라임 또는 레몬 오일을 처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러스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이 굉장히 산화 스트레스가 많고 뇌가 노화가 빨리 되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적어지면 뇌경색도 좋아지지만 퇴행성 뇌질환도 좋아진다는 거, 이런 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 나왔는데 이것도 질문이 엄청 많으셨어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들의 비타민 결핍을 보면은 B12 위축이 되니까 뇌인자가 안 나오니까 B12를 흡수할 방법이 없죠. 비타민 C 결핍, 위축이니까 비타민 C는 더 결핍되고 더 필요하니까 비타민 D도 결핍되고 칼슘도 결핍되고 그 외에도 사실은 미네랄들이 거의 다 결핍이 많이 옵니다. 이런 위축성 위염은 헬리코박터의 장기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자가 면역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헬리코박터 제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위 점막에 있는 비타민C가 파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위 안에 농도가 올라가고 타 박테리아가 많이 살게 되는, 헬리코박터가 많이 살게 되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소장에도 균이 많이 살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C를 평상시에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한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비타민C와 헬리코박터 균을 보니까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환자들의 비타민C 수치는 매우 낮다. 그래서 일반인의 비타민C 수치는 67이라고 하면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19다. 뭐 3배 차이가 더 나는 거죠. 그만큼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면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 자, 헬리코박터가 있는 58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치료 전에 비타민C 수치가 12.4였어요. 근데 치료 후에서 재균을 하니까 31.6으로 비타민C가 많이 한 3배 올라갔어요. 3배. 3배 좀 안 되게. 그만큼 헬리코박터는 비타민C를 도둑질하고 있다. 자꾸 낮추고 있다.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환자들의 수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럼 당연하겠죠. 자, 위액의 비타민C의 농도와 헬리코박터로 인한 위험의 상관관계를 봤어요. 비타민C 농도가 높으면 위험이 덜 걸릴까? 헬리코박터 감염이 덜 될까를 봤는데 헬리코박터 감염된 환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위산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위에 위산도를 높였고 알칼리성을 높였고 그게 이제 위벽에 데미지를 줬고 비타민C의 농도와 연관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위액도 알칼리가 되고 위벽도 자꾸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비타민C 수치가 높으면 헬리코박터가 있더라도 헬리코박터에 의한 어떤 데미지나 영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헬리코박터가 있던 없던 비타민C가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장상피 화생을 본 건데요. 자, 비타민C 투여의 위염증 수치 변화 65명을 치료했어요. 헬리코박터 감염 환자들 대상으로 32명은 6개월 동안 점심 식사 후 겨우 500mg 0.5g 밖에 안 줬어요. 33명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고요. 비타민C C그룹은 31%가 장상피 화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타민C를 0.5만 먹었는데도 장상피 화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장상피 화생을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 그룹의 20%는 염증 수치가 낮아짐. 그러니까 염증은 20%가 낮아지고 비타민C를 투여받으면 그 장상피 화생이 무려 30%나 없어졌다.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도 꾸준히 항산화제를 주고 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를 해주고 헬리코박터를 안 생기게 예방해 줄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면 없애면 장상피 화생도 치료될 수 있다. 비타민C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리뷰 저널에서 가져온 건데요. 헬리코박터의 제거 효과와 비타민C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하는 헬리코박터 제균 프로토콜에는 비타민C도 없고 요오드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한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은 프로토콜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데 한 논문에서는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을 주고 비타민C를 하나도 안 줬더니 4주 후에 제거율이 0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비타민C만 하루에 5g을 주고 4주를 줬더니 비타민C 5g만으로도 헬리코박터 제균율이 30%다. 이거 엄청나죠. 비타민C만으로도 제균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또 다른 논문을 봤더니 여기는 이제 O는 PPI입니다. 오메프라졸, A는 항생제, M도 메트론이다졸 항생제, B도
비스무스, 헬리코박터 제균 때 쓰는 약이죠. 이거를 주고 대신에 비타민C를 안 주고 2주 후에 봤더니 50% 제균이 됐는데, 똑같이 주고 비타민C를 0.5g만 줬어요. 500mg, 코딱지만큼. 그런데 확률이 30%가 올랐습니다. 근데 왜 헬리코박터 제균할 때 비타민C를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게 정말 의문입니다. 예. 그 다른 논문을 봤더니 란소프라졸, 이것도 이제 PPI고, 아목사실린 항생제, 클라리트로마이신, 이것도 항생제, 비스무스, 이것도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약. 그래서 이거를 주고 비타민C를 안 주고 2주를 됐더니 60%가 됐어요. 근데 비타민C를 0.5만 추가했더니 0.5g만 2주 후에 94%가 됐어요. 왜 우리는 비타민C를 헬리코박터 제균할 때 처방해주지 않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능학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비타민C 메가요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비타민C 메가요법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균율이 빠르는 겁니다. 제균율이 빠르고 재발도 하지 않고 위가 튼튼하고. 그러면 이제 비타민C와 위와 대한 궁금증 오늘 다 해결됐습니다. 자, 결론 뭐죠? 결론은 위가 안 좋을수록 비타민C가 더 필요하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위가 회복되지 않고 위 질환이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 헬리코박터도 잘 안 죽는다. 비타민C가 들어가면 헬리코박터도 빨리 죽는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미네랄이 결핍돼서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올 수 있다. 특히 B12 결핍 같은 게 있으면 악성 비닐이 오고 메틸레이션 대사가 안 돼서 몸에 큰 병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제균할 때도 비타민C가 들어가면 효과를 30% 이상 올릴 수가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